네, 오늘 이 시간 회계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미애 공인회계사 CPA 자리에 모셨는데요. 인사 나누면서 유익한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세금 보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세금 보고는 여러분이 그냥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넘어가지만 갑자기 또 지난해하고 좀 다른 네. 재작년하고 다른 그런 어떤 시츄에이션 환경이 조성됐다면 또 이제 거기에 따른 게 또 이제 추가가 되고 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세금 보고 처리되면 아무래도 요즘 그 전화상으로 온라인으로 좀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이 고 당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데 사실은 나는 아니야 하지만 그러면서 당하는 경우가 사실 그렇죠.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텍스 문제에서는 예. 무슨 먼지 털어서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 없다고. 털어서 먼지 예. 안 나는 사람 예, 없다고 예, 예. 그런 것처럼 예. 네 본인들이 다들 이렇게 IRS다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그런 일단 기관으로 뭐 잘못한 게 있나 그런 상황이 생각이 되죠. 들기 때문에 예. 사실 저도 전화를 받았거든요. 개인적으로 집에 회계사한테. 전화가 왔대요. 예, 저희 예, 아이들한테 예, 전화가 예, 와서 예. IRS라고 예. 그러면서 전화가 왔다 그래서 잘못 걸렸네 속으로 예.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됐는데요. 예. 작년에 저희 손님들한테 전화 온 건수만 해도 거의 한 5%가 넘었습니다. 그렇게 네. 전화가 네, 많이 굉장히 오군요. 많이 왔습니다. 예. 100에 5명. 네. 그래서 마치 진짜 IRS처럼 예, 그러겠죠. 그렇게 전화를 해서 무슨 넘버까지 되고 자기 IRS 무슨 ID 넘버까지 되고 다시 전화 걸면 웅성웅성하면서 예. 이런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기다. 물론 사기라고 알고 전화를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사기 단체에 대해서 좀 안 다음에 그 리포트하는 게 있거든요. 예. 리포트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했긴 했지만 어쨌든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일단 IRS에서 전화 오는 거는 네.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 이렇게 혹시 이 방송을 네네. 보시는 분들은 IRS에서 전화가 왔다. 그럼 무조건 사기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편리하게. 네네. IRS가 무슨 이유에서 연락을 하고 싶을 때는 네. 꼭 편지로 메일을 띄웁니다. 네네. 네, 그리고 전화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편지를 띄우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은 전화가 왔다 그러면 사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여러분께서는 IRS에서 일반적으로 개인한테 IRS에서 전화를 할 이유도 없고 메일로 하는 거기 때문에 IRS에서 전화 왔다 하면 일단은 무조건 거의 100% 이건 스팸이다 생각하고 그냥 전화 끊는 게 좋겠고요. 또 이제 그 영어가 조금 불편하신 분은 더 이렇게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또 걱정하는데 절대로 그러지 마시길 바라고 특히 이 세금 보고철에는 좀 더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고 온라인으로서도 뭐 클릭해라 뭐 하고 환급해주겠다 하고 막 그런 게 또 온다 그래요.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건 무조건 스팸에 넣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메일로 무슨 메일이 온다 그러면 스팸에 넣으실 바라고요. 사실 사기 사건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작년 IRS 그 가버먼트에서는 그 특수 프로젝트로 넣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요. 메일이라든지 전화라든지 그런 거는 아니다. 무조건 친절하게 편지로 약속을 잡아서 몇 월 며칠에 나오기 바란다든가 전화를 해달라든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도 더 궁금할 것 같으면 담당 회계사에게 이런 건데 어떠냐고 확인 좀 해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여러분의 자산을 불행 중에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서 계속 이제 세금 보고를 할 텐데요. 사실은 세금 보고를 하는 쪽이지만 돈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나중에 돌려받는 그런 것도 많잖아요. 네, 많죠. 그래서 제2의 월급을 타는 경우도 있는데 보너스 월급을. 좀 환급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환급 그러면은 사실은 싱글한테는 해당이 거의 없는 거고요. 그렇죠.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 경우 아니면 싱글 맘이라든지 싱글 데드라든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나라에서는 아이들을 부양하느라고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 알고 예. 몇십 년 네네. 전부터 네. EIC라는 게 있습니다. Earned Income Credit이라고 그래서요. 네, 그 아이들 한 명당 주는 크레딧이 네. 환급이 네. 있고 2명 네. 주는 환급이 있고요. 예. 3명 주는 환급이 있는데 네네. 뭐 예를 들어서 3명까지 네네. 그럼 환급을 받으려면 얼마까지 보고를 해야 되느냐라는 네.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근데 거의 5만 3천 불까지 환급이 있습니다. 아이들 예, 셋이 예. 가진 경우 네. 무조건 일률적으로 똑같은 어마운트로 주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소득 보고에 따라서 환급을 주는 건데 네. 5만 3천 불까지 해당이 된다라는 네.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네.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대학교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네네. 에듀케이션 크레딧이라는 게 있죠. 네. 그게 뭐 2,500불까지 한 아이당 두 자녀는 5,000불이 되겠죠. 그렇죠. 네, 예. 그것도 당연히 세금 보고를 얼마 하는 예. 거에 따라 되는 거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예.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고 있습니다. 네. 1,000불씩 주죠. 네. 한 아이당 1,000불씩. 그러니까 세 자녀면 3,000불이죠. 예. 그래서 아이를 3명 가지신 네. 이 부모님들의 그 세금 보고를 잘하면 정말 보너스도 그런 보너스가 없다. 네. 오히려 세금 보고 할 시즌이 기다려진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네. 이게 거의가 이제 그 세금을 돌려받는 게 그 자녀를 그 키우는 네. 그런 상태에서 발생하는 거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자녀가 없대든지 아니면은 이제 자녀가 다 성장해서 미혼 자녀가 아니고 이제 다 알아서 각기 활동을 한다면 이제 그건 이제 뭐 달리는 여기에 얘기죠. 없어질 것 네.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외에도 또 세금 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좀 많이 했다든지 해서 아니면 또 이제 계산을 해서 또 돌려받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특히 이제 1099 혼자서 세금 보고를 해서 나중에 디덕트블 받는 경우도 있겠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택 갖고 있는 분도 네. 마찬가지. 그것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그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네네. 1099 미셀레니스 폼을 받으신 네. 경우거나 아니 본인이 사업자 등록증을 네. 비즈니스 서티피케이트라든지 이런 네. 거를 발행을 받으셔서 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그 부분은 따로 계좌를 오픈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예, 항상 하시는 그러니까 말씀. 당연히 예. 그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 본인이 네. 그 자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네. 따로 관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네. 또 따로 관리를 하는 거에 중요한 점은 혹시 IRS에 감사가 나올지라도 네. 이 어카운트는 따로 관리를 해서 이런 네. 익스펜스를 썼다. 물론 뱅크 스테이먼트를 준비를 하시면 네네. 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체크 쓰신 네네. 캔슬 책을 그러겠죠. 당연히 카피를 해 놓으셔야 네네. 되겠죠. 예. 이제 그러면 그 IRS 측에서 IRS 가버먼트 측에서 보는 입장은 네. 이런 거는 텍스 디덕터블이 되고 거의 다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말하자면 비즈니스를 위한 모든 익스펜스라면 네네. 다 공제가 됩니다. 네. 네, 그런 거 예. 잊지 마시고요. 그 비즈니스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죠. 또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집을 가지고 계신 예. 분들은 네. 소득이 좀 그래도 10만 불 이상 되신다던가 그러신 네네. 분들은 네. 사실 디덕터블이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집에 대한 모게지 익스펜스라든지 그러겠죠. 예. 네, 그다음에 부동산세를 내신다든지 네네. 뭐 그런 부분이 큰 부분이고요. 그렇죠. 또 헌금을 하신다든지 하는 부분은 예. 교회라든가 뭐 릴리저스 한 그 부분에 가서 헌금 명세서를 받으시길 꼭 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러다 보면은 세금 보고 하실 때 많은 부분을 되돌려 받으신 그럴 분들이셔서 수도 있겠군요. 환급을 네.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미리 그 세금 보고를 세금을 먼들리 아니면 뭐 3개월 한 번씩 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라서 다시 디덕터블이 되면서 돌려받을 수가 있겠고요. 헌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에서 연초되면 항상 세금 텍스 보고 하실 분은 뭐 네. 연락 주십시오 해갖고 거기에 대한 세금 발급을 하는데요. 그냥 대부분은 뭐 이게 얼마나 되겠어 하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헌금액도 어느 정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이것도 어떻게 디덕토리 많이 되나요? 그렇죠. 헌금 액수를 네. 물론 네. A라는 그런 네네.
기관에다가 헌금을 네. 하셨을 때 네. 체크로 네.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그런. 뭐 예. 캐시로 하셨다. 뭐 그러면 예. 사실은 IRS 보기 입장에 그렇죠. 보는 입장에서는 예, 캐시로 하는 그 부분의 캐시는 뭐 어디서 난 건가라고 예, 추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은 하지 말으셔야 되죠. 예. 분명히 헌금에 디덕터블 할 부분이 있다면 네. 그거는 본인의 은행 체크를 통해서 그렇죠. 디덕터블 받으시기 예. 바랍니다. 예, 그 예.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네. 왜냐하면 하다 보면은 뭐 그냥 뭐 100불, 200불 뭐 그냥 개인 현금으로 캐시까지. 회수를 해서 네. 뭐 누구한테 드리는 것이 뭐 어느 뭐 네. 단체에다 드리는 네네. 그거기 때문에 명세서를 받으십니다. 열심히 받으시고 그 디덕터블 받으십니다. 네. 혹시 나중에 감사가 걸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캐시로 어떤 낸 거에 대해서는 뭐 너무 많은 액수든 어쨌든 조금은 조심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헌금도 뭐 이렇게 교회에서 네. 필요하신 분은 다 이렇게 해서 주니까 전체적으로 모아서 다시 조정을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절세의 지혜로운 방법이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세금 보고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까지인데요.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